안녕하세요. 머드리TV 이영택입니다. 오늘은 2020년 US 오픈 대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 대회가 열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대회 얘기 듣기로는 한 호텔에 묵으면서 모든 선수들, 모든 US 오픈 관계자들이 음식을 시켜 먹지 않으면 그냥 호텔 내에서 음식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호텔 바깥에 옐로우 라인을 쳐놓고 그걸 나가면 무조건 실격패. 지금 뭐 굉장히 삼엄한 그런 경기 속에서 게임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조코비치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실격패를 당했어요.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사실 한번 보다 보니까 5대4로 조코비치 선수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부스타 선수의 서브 게임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러브폴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세트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트리플 세트 포인트였었는데, 그게 부스타 선수의 포핸드 쪽으로 갔었는데, 그게 다운드 라인을 부스타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때렸어요. 근데 이제 조코비치 선수가 챌린지를 요청을 했고, 확인을 해보니까 1mm 정도. As on the screen. Oh yes, back in.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조코비치 선수한테서의 분위기가 그 1mm 들어가는 그 포인트를 잃으면서 갑자기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5포인트를 연속 잃으면서 5대5가 되는데, 사실 뭐 5대5 되고 본인이 서브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의 서브 게임에 러15이 됐고, 러15에서 랠리 도중에 역모션을 걸리면서 백핸드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좀 당했다라는 좀 그런 영상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팔을 디뎠고, 그걸로 인해서 뭐 어깨가 조금 안 좋았는지 트레이너를 부르게 됐고요. 흐름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트레이너를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 게임을 뺏겼죠. 근데 뺏기면서 그냥 걸어가는데, 이제 사실 선수들이 이제 서브 2개 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하는데, 중간에 주머니에 이제 하나를 넣어놓고 폴트가 되면 이제 다시 하는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서브가 첫 서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머니에 공이 하나가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5대6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조코비치 선수가 코트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공이 있다 보니까 벌써 게임이 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꺼내서 볼보이 쪽으로 사실 준다고 준 게 라인 엄파이어한테 맞았어요. 라인 엄파이어 목 쪽에 맞으면서 라인 엄파이어가 쓰러졌어요. 근데 이게 감정이 실린 거보다도 조금 이제 짜증나는 상황에서 이제 좀 치기는 했는데, 사실은 맞추려고 했었으면 완전히 정면을 보고 사실은 뭐 힘있게 뭐 때려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의도는 맞추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사실은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랜드슬램 규칙에서는 뭐 신체적 학대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 안에 있는 볼보이, 뭐 라인 엄파이어, 뭐 체어 엄파이어, 이런 사람들의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다, 뭐 공에 맞았다든지 뭐 이러면 무조건 실격패예요. 그랜드슬램은 ITF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ATP랑은 약간 룰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니스 사포발로프 선수가 데이비스컵 때, 17살 때 데이비스컵 때 시합 도중에 공을 쳤는데 체험파이어 여기 얼굴에 맞으면서 실격패를 당했어요. 사실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랜드슬램에서 조코비치 선수의 이런 실격패 부분은 사실 뭐 테니스인으로서 뭐 기록도 그렇고, 어렵게 열린 그런 US 오픈 대회에서 기운이 좀 빠지지 않을까,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대신에 이제 모든 이제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수들이 있겠죠. 8강 올라가는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내가 갑자기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그랜드슬램을 우승하면 랭킹 포인트가 2000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빵점에서 2000점을 딴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랭킹을 뭐 포인트를 지금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20위나 10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은
본인들이 어쨌든 우승 후보였던 조코비치 선수가 떨어지면서 본인들이 우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코비치 선수랑 저랑 뭐 그래도 연을 좀 따져보자면 독일에서 훈련을 같이 했었어요. 오래전 얘기죠. 사실 제가 좀 그래도 랭킹 좀 높이 있을 때 조코비치 선수가 주니어에서 갓 프로로 이제 전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야, 얘 봐라, 얘 스트로크 굉장히 좋은데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아디다스에 정말 많은 돈을 받고 계약을 하겠다 이런 포부도 좀 밝혔었고, 그래 열심히 해라 뭐 했었는데 몇 년 안 있다가 막 랭킹이 막 갑자기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예전에 주니어 선수를 데리고 윈블던에 갔었는데 조코비치 선수가 먼저 my friend 그러면서 막 아는 척해주고 막 악수하고 막 이러더라고. 내 딸하고도 사진 찍어주고. 그래서 이놈 참 인간성 됐다 이거.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가니까 좀 서먹서먹하고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ATP라는 협회가 이제 프로테니스 협회예요. ATP는 사실 100위권 안에 챌린저급에서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위주로 좀 많이 운영이 되고, 300위 대 선수들이 ATP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프로 선수들이야 뭐 스폰서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활 유지가 됐지만, 2, 300위 때는 거의 뭐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이 생겼고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코비치 선수가 나서서 자기는 ATP에서 나와서 2, 300위 때의 선수들을 위한 연맹을 만들겠다, 그거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을 때 다른 같은 테니스인들 좀 힘든, 좀 200위 때 300위 때 정말 고생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은 환경이 좋지 않은 곳까지 가가지고 랭킹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코비치 선수가 좀 먼저 나서서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인간성으로는 굉장히 뭐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랑 뭐 좀 같이 훈련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얘기는 좀 다른 데로 좀 빠지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전혀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을 약간은 조금 쳤었던 게 이제 운이 안 좋게 심판한테 바로 갔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뭐 심판이 맞았고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수 입장에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봤었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그런 이슈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